대왕오징어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이 호기심에 뜨거운 물을 데쳤더니 유황 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샤키의 애니멀 톡. 샤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4,200만이 넘는 가구가 이 드라마를 시청했고 28일 동안 약 16억 5천만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죠. 거기서 등장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아이얼은 할 것 없이 유행을 하고 있고 달고나라는 아주 달콤한 음식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동물은 바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가 연체동물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연체동물은 몸이 연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외투막을 가진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달팽이부터 조개, 문어, 오징어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우리가 알아볼 오징어는 연체동물에서 두족강에 속하는 동물이죠. 두족강에서 두족은 바로 머리와 발을 뜻합니다.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무슨 강, 무슨 목 등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의 진화. 오징어에 대해 흔히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오징어의 조상은 단단한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다입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오징어의 조상이라고 나오는 그림이죠. 껍질처럼 보이는 부분만 빼고 오징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건 앵무조개의 조상인 카메로케라스입니다. 그러면 오징어의 진짜 조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건 벨렘나이트라는 백악기 후기까지 번성했던 오징어의 직계 조상입니다. 지금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오징어와 다르게 벨렘나이트는 몸속에 이런 총알처럼 생긴 뼈가 있습니다. 오징어는 더 빨리 천적으로부터 달아나고 사냥을 하기 위해 뼈가 없어지고 지느러미가 더 발달하게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오징어는 전 세계에 46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잠재 자원량이 약 1000만 톤으로 추정되는 주요 수산 자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하고 있는 오징어는 약 80여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8종이 어업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오징어는 몸통, 머리, 다리로 이루어져 있고 눈이 2개, 입은 하나, 다리는 초관을 포함하여 모두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먹을 때 눈이라고 하는 부위는 사실 오징어의 입입니다. 그리고 먹물 주머니가 여기 있고 당연히 번식을 위한 생식기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수컷의 정자를 암컷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알에서 어린 오징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한다고 하네요. 오징어는 진화하면서 뼈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갑오징어는 널따란 뼈도 가지고 있고 한의학에서 약재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지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칼슘제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천적이 나타났을 때 먹물을 뿌려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인간에게는 좋은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1990년 초 일본 아오모리 산업연구센터 마스의 하지메 박사팀은 오징어 먹물에서 뮤코다당류 일렉신의 종양 억제 활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렉신은 암을 공격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 항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특이한 능력을 가진 오징어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특이한 오징어들. 하나, 갑오징어. 갑오징어는 뼈가 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바다의 위장술사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위장술과 최면술을 사용해서 사냥을 하는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지금 이 갑오징어가 흉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갑오징어는 소라게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몸 색깔과 다리를 이용해서 더듬이까지 표현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얼마나 위장을 잘했냐면 다른 갑오징어가 진짜 소라게인 줄 알고 사냥을 하기 위해 접근을 할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위장술을 쓸 정도면 지능이 높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역시나 갑오징어의 뇌는 다른 오징어와 비교했을 때 몸에 비해서 아주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반딧불 오징어. 와, 너무 아름답다. 마치 외계 행성의 바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 도야마현의 바닷가인데요. 이 푸른빛이 나는 정체는 바로 반딧불 오징어입니다. 도야마현은 이 오징어를 이용하여 관광 자원을 개발, 매년 4월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검은 바다의 아름다운 푸른 빛을 보기 위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산란 후에 어업 활동이 가능하여 식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반딧불 오징어가 이렇게 해안 근처에 오는 이유는 달빛이 없는 초승달 전후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다른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빛을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달빛이 없는 날에는 환한 해안가로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 대왕 오징어. 무시무시한 바다의 괴물을 떠올리게 하는 대왕오징어입니다. 대왕오징어는 워낙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죽은 대왕오징어가 해안가로 떠밀려 오는 것이 많아서 아쉽게도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왕오징어의 특징은 우선 다 자란 성체의 크기는 수컷이 15m, 암컷이 18m 정도이며 매우 깊은 심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적으로는 뱀상어와 향유고래이며 옛날 포경이 가능했던 시절 향유고래로 인해 대왕 오징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대왕 오징어의 사진들은 홈볼트 오징어와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상어와 같은 척추생물을 제외하고 물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물속에서 위아래로 이동을 하기 위해 불에라는 기관으로 부력을 이용하는데요. 오징어들도 부력을 이용하지만 불에라는 기관이 없고 대신 물보다 가벼운 지방으로 이루어진 큰 간으로 물에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왕오징어는 특이하게 염화 암모늄을 이용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부력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대왕오징어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이 호기심에 뜨거운 물을 데쳤더니 유황 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 주머니 귀 오징어. 귀여운 만화 캐릭터를 생각나게 하는 이 친구는 2016년 심해 탐사선 노틸러스호에 의해 발견된 주머니 귀 오징어라는 친구입니다. 노틸러스호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수심 900m 심해를 탐사하다 이 깜찍한 친구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장난감 인형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오징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처음 발견된 개체라서 과학자들은 이 친구를 문어로 분류할지 갑오징어로 분류할지 논의를 하였고 최종 결론은 갑오징어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깊은 심해에서 살고 있으며 발견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귀여운 친구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지 않네요. 다음 화 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에는 죽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오 대박. 제3화 죽지 않는 세포 헬라.